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거래의 기본 개념,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회계상의 거래라면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회계상의 거래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자, 여러분들 어디서 들은 단어죠? 자산, 부채, 자본. 네,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의 변동을 초래한다. 뭔가 증가나 감소나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회계상의 거래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아닌 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자,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만 한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자, 어떤 얘기? 나 네 거 상품 살 거야. 이러면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아니에요. 상품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상품을 받고 돈을 주거나 혹은 돈은 아직 못 줬어. 실제로 상품을 받거나 자, 이랬을 때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나 네 거 살 거야? 거래 아니에요. 자, 혹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의 물건 살 거예요. 나 네 거 상품 사고 싶어.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좀 일부 내던지 이 상품 가격이 10%라도 나 지금 주고 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알겠어. 그럼 계약금 미리 줄게 하고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네. 왜냐면 나의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줬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가끔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산, 부채, 자본. 자, 어떤 거였죠? 재무상태표였습니다.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어디에? 대변에도 같은 금액을 적어줘야 한다라는 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차변 처음 들어봐요. 그러실 수 있죠. 대변 처음 들어봐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차변. 분개할 때 차변 나오고요. 자, 분개할 때 나머지 대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왼쪽에 적는 걸 저희가 차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적는 걸 대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분개한다 하면 여러분들 차변 쓰고 계정 과목 금액, 대변 쓰고 계정 과목 금액을 적어주는 게 분개다. 거래 이중성은 내가 금액을 적어줄 건데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항상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중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차변에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요. 자, 얘가 5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대변에는 내가 급여를 현금으로 줬을 때 쓰는 단어인데 계정 과목 현금 10,000원. 자, 이렇게 올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왜?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 같아야 되는데 왜 아니잖아. 이건 틀렸어요. 여러분들 틀렸다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즉 재무상태표 등식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니까 자산은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걸 성립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일어나는 게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옆 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거래의 판료소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별표 3개 할게요. 자,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 거래의 판료소를 알고 있는지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분개를 하게 될 거잖아요. 분개를 할 때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오답일 확률이 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의 판료소를 좀 더 기억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변 왼쪽에 있는 것과 대변 오른쪽에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자, 얘를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차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은 자산인의 집이에요. 자산인의 집. 자,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저는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외부 활동이 좀 많은 편이에요. 강의도 있고 뭐 일도 좀 하러 다녀야 되고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집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다냐? 걸어 다니지 않고 굴러 다닙니다. 굴러 다녀요. 자, 리모컨이 저기 있다? 그러면 걸어서 일어나서 걸어서 리모컨을 짚는다기보다 거기까지 굴러갈 수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죠. 굴러갈 수 있겠다. 그럼 굴러요.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리모컨을 잡아서 TV를 보고, 뭔가 먹을 때도 좀 살짝 뭐라 그러지? 기대서 먹는다고 해야 되나? 벽에 좀 기대서, 침대에 기대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집에서는 웬만하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싶지 않다. 좀 이런 느낌이어서 자기네 집에 있으면 몸무게가 찐다.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운동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으면 증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대변인의 집은 누구냐? 부채와 자본인의 집이에요. 같이 살아요. 부채랑 자본인이 같이 살아요. 자, 부채와 자본인에도 자기네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띵까띵까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해서 몸무게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자산이처럼. 그래서 대변에 있으면 부채와 자본도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렸을 때는 친구네 집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친구네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냐? 일단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서 벨도 눌러야 되고, 벨을 눌렀는데 막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그럼 막 이름도 부르고, 막 효진아 있니? 막 이렇게 이름도 부르고, 어머님이 나오시면 인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처럼 막 굴러다닐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저는 제 친한 친구네 집에 가서 굴러요. 구르긴 하지만 이제 웬만하면 밥도 식탁에 앉아서 예쁘게 먹고,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는 과일 같은 것도 소파에서 예쁘게 까먹고, 말이라도 좀 더 하게 되죠. 막 어머님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거 맛있어요? 말이라도 좀 더 하게 되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운동량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까지 가는 기간 동안 좀 걸어야 되고 운동이 되기 때문에 살이 좀 덜 찌겠죠. 그래서 자산이 이 부채와 이 대변에 놀러 올 때는요, 감소가 됩니다. 감소예요. 자, 반대로 부채와 자본이 또 자산과 친구이기 때문에 놀러 가요, 차변에. 자, 그럼 얘네가 뭐가 된다?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산이는 혼자 살아요. 부채와 자본이는 대변에 둘이 같이 살아요. 각각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자기네 집에 있으면 몸무게가 찌고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좀 더 감소가 돼요. 자, 그게 차변과 대변을 기본적으로 두는 자세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인데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적이에요. 자, 비용은 차변에, 대변에는 수익이 나오면서 얘는 증가 감소로 얘기하지 않고 발생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결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면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냥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건 진짜 예외적인 거라고, 결산에서만 생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은 비용네 집에 놀러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비용이는 수익네 집에 놀러 간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산, 자본, 부채만 각각의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차변에 4가지가 나오고요. 대변에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래의 8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자, 복식북이 안 배우셨는데요. 그냥 이따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한다. 아까 거래의 이중성, 그래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갖냐면 자기 검증의 기능을 갖습니다. 틀렸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찾아내요. 아니면 실제로 장부를 손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산표에서 확인이 돼요.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안 맞네. 그래서 자기 검증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분계를 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억은 내가 들었다 기억은 하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환거래 보도록 할게요. 교환거래. 어떤 거래를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산, 부채, 자본. 자, 이 3가지 어디서 본 거예요? 자꾸 짝꿍처럼 다니는데 이 3가지 재무 상태표에서 우리가 3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나오는 자산, 부채, 자본은 얘네만 변동이 있다면 교환거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익계산서는 하나는 수익이 나오거나 비용, 하나는 수익이 나오거나 비용이 나오고 하나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나타나는 거래입니다. 이 무슨 분계를 했을 때 계정 과목이 하나는 꼭 수익 혹은 비용이어야 되고 하나는 꼭 자산 아니면 부채 아니면 자본인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혼합거래는 뭐냐? 이 2개를 더한 걸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하나의 거래에 교환거래도 있고 손익거래도 있다. 이게 혼합되어 있는, 자, 더하기로 되어 있죠? 혼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회계 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문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글씨 써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를 빵빵 뚫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말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거래가 나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들 회계 거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회계를 하려면 이게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회계상의 거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 안 드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별표를 하나 쳐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구두상의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가 구두상의 거래가 아닌 진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다면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차변과 대변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분계입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 금액, 대변에 계정 과목 금액을 쓰는 게 분계예요. 그럼 여러 가지 분계가 1년에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분계를 해요. 자, 분계를 모아놓은 게 뭐냐면 분계장입니다. 분계를 모아뒀어요. 그러니까 분계가 만약 100개다. 그럼 100개를 다 정리해서 모아놓은 게 뭐다? 분계장입니다. 자, 거기에 정기를 할 건데 어떤 거냐면 뭐 계정 과목별로 뭐 정기를 시키면 그 정기가 나오는 게 총 계정 원장이라는 잔액의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났어요. 분계를 할 거고요. 분계를 모아놓은 게 분계자. 여기서 정기,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줄 거다. 정기를 하면 총계정 원장, 계정별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교재에 설명 드렸죠. 분계.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 자, 그럼 분계장은 이 분계가 발생이 됐다면 우리가 그걸 기록하는, 모아두는 회계장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교재 한쪽 넘겨서 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를 해당 계정에 옮겨 적어서 기록하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아마 교정에는 이제 T계정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T계정. 자, T계정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분계를 할 거고요. 분계에 맞는 T계정을 그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월 5일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하고, 자, 상품을 샀어요. 자, 뭘 주고 샀냐면 현금 주고 샀네요. 자, 그럼 차변에 분계하는 거예요. 지금 못 하셔도 괜찮아요. 차변에 상품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답은 적어 두셔야 이게 왜 이렇게 T계정에 옮겨졌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대변에 현금.
자, 이런 거래를 분개를 했습니다. 자, 얘를 옮길 거예요. 전기를 할 거예요. 계정별로 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계정 과목이 2개가 나왔어요. 상품과 현금이 나왔는데요. 자, 내가 먼저 상품으로 T계정을 하겠다. 전기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 위에 T계정 위에 그에 맞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상품. 자, 근데 상품을 썼는데 상품은 차변에 있나요? 대변에 있나요? 차변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은 왼쪽이거든요. 대변은 오른쪽이고, 그래서 왼쪽에 제가 적어줄 건데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 현금인데 10월 5일 현금 얼마?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금에 대한 T계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다 그려볼게요. 현금 T계정. 자, 이번엔 현금이 이 분계에서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변에 작성을 할 거고요. 자, 10월 5일 대변에 어떤 걸로 계정 과목? 상품으로.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 상품 10만 원. 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게 전기를 하는 게 이제 전기를 했다, 옮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T계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전산회계 2급 저번에 작년에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설명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 문제 계속 출제가 되니까 몇 문제씩 이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면 이 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재 집필을 할 때는 제가 T계정도 넣었습니다. 자, 이 T계정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상품의 T계정을 그리고 왼쪽에 현금 10만 원이 있다면 다음 T계정을 보고 옳은 것은 이게 시험 문제가 되고요. 1번 10월 5일 상품을 현금 주고 10만 원에 샀다. 자, 이런 게 답이 되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기출문제도 어차피 푸실 거잖아요. 저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지금은 분개하고 왜 상품의 왼쪽에 현금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화살표로 쫙쫙쫙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게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도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전기를 해서 계정별로, 뭐 상품이면 상품, 현금이면 현금, 계정별로 모여있는 장부를 얘기를 합니다. 시산표 볼게요. 시산표 볼게요. 자, 시산표라고도 표현을 하고 가끔은 같은 말이에요.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산표 어차피 뒤에 붙은 거 똑같잖아요.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의사결정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부터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 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정확하게 작성하기 전에 분계도 우리가 했고 전기도 했는데 이게 혹시나 잘못된 건 없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표를 시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별표 여기에 칠게요. 자, 시산표. 내가 분계 잘했는지 전기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 자,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냐?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다르게 적었을 경우에 차변에는 10만 원, 대변에는 5만 원 얘를 잡을 수 있어요. 차변에 2만 원, 대변에 2천 원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잡지 못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 계정 과목을 잘못 썼어요. 원래는 급여라고 써야 되는데 이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다. 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금액 오류.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액 오류는요,
원래는 10만 원밖에 발생 안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10만 원이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차변에 20만 원, 대변에 20만 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잡을 수가 없어요. 원래 10만 원이 정상적인데 20만 원으로 각각 분개했다 하더라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틀려버린 거, 아예 틀린 거, 차변도 틀리고 대변도 틀린 거,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론 문제에 나와요. 시산표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시산표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론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좀 어떠셨어요? 조금 더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가장 좀 중요했던 게 어떤 거냐면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가 가장 중요했고요. 회계 기록에서 뭐 분계, 회계상의 거래, 분계, 분계장, 정기, 총계정 원장까지, 자, 이런 부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어려웠다, 나 T계정 하는 거 못하겠다, 전기하는 거 힘들다,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진 후에 일단 인강을 한 번씩 듣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들으실 때 그때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